저는 평양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자 정지원입니다. 북한을 2번 다녀왔고요. 첫 여행은 2018년도 추웠을 때였고, 그리고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2019년 6월에 다시 한번 갔다 왔는데요. 2번째 여행에서는 진짜 북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함경북도에 가서 직접 북한 주민들과 2박 3일 함께 집에서 보내는 경험도 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제 북한도 패키지 여행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패키지 여행이 떴을 때 얼른 신청을 하고 가야 돼요. 다음에 있으리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운이 좋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2018년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시절이었고, 그때 마침 4월쯤에 대통령께서 직접 다녀오셨고 제가 간 게 11월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 호주 국적입니다. 남한 사람은 아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 국적으로 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가는 항상 받을 수 있고요. 관광 패키지를 선택을 해서 여행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인이었으면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 여행을 결정했을 때는 정보가 아예 없어서 제 주변에는 뭐 북한을 못 가게 할 정도였기 때문에 혼자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북한에 가는 사람 분명 있을 텐데 해서 영어로 구글로 이제 북한 여행을 검색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여행사가 수두룩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보고 이제 바로 선택을 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분들이 이제 신청 절차, 뭐 입국 절차를 얘기해 주는데, 먼저 북한은 저희가 마음대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고요. 비자를 우리가 보내면 그 전문 여행사에서 북한에 직접 보낸대요. 그럼 북한에서 그걸 보고 이 사람 직업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다시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생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 서류를 요청했어요. 그 추가 서류가 북한에 이산 가족이 없고 종교적인 목적도 없으며 정말 순수히 관광만을 하겠다라는 서명을 하래요. 그거를 어기시 북한벌로 처벌을 받겠다라는 서명을 하래서 일단 했죠. 마음 먹었으니까 하고 보냈더니 이제 그제서야 비자가 나왔어요. 그 비자를 받으면 중국으로 먼저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만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제서야 온라인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죠, 공항에서. 그리고 인사도 하고 북한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염두하고 이제 같이 바로 베이징 공항에서 떠나는 거죠. 북한 공항. 가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이제 처음에 북한을 간다고 했을 때 언어로 고생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어차피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으니까 뭐 북한 첩보 영화 보면 뭐 이롭습니다 이런 간단한 걸 이미 알고 갔기 때문에 아 정말 이롭겠다 싶어서 갔는데 첫날부터 저희가 70년이 떨어진 생활은 정말 언어를 되게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제주도 가면 방언 알아듣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비슷하게 북한도 대화하다 보면 한 70%만 알아듣고 30%는 그냥 이제 알아맞추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제 말을 그렇게 듣고 특히 제가 첫날이었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종업원을 붙잡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한국말을 한 게 너무 신기했는지 깜짝 놀라서는 저보고 뭐 화장실은 어디고 대답도 없고 조선 사람인지 물어보시고 어디서 왔는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급하지만 뭐 제가 서울에서 왔고 대답도 하고 화장실 갔는데 저를 좀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봐서 어쨌든 따라갔는데 세상에 화장실에서 따라간 곳은 미용실에 데려가신 거예요. 화장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분을 보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랬더니 위생실을 말을 했다면서 급히 위생실로 갔어요. 그리고 화장지 역시 위생지예요. 첫날부터 저는 느꼈어요. 아 여기는 내가 신경을 좀 쓰고 언어를 사용해야겠구나. 그 다음부터 뭐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죠. 제가 아마 영어를 몰랐으면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아요. 2019년도는 이미 2018년도에는 두려운 마음이 더 크고 무서웠고 그런데 또 막상 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에서 여행이 끝이 났어요. 네, 2019년도는 9박 10일이었고 또 장기였죠. 그리고 함경북도에서 거의 반을 지냈기 때문에 정말 북한 주민들하고만 생활하는 거죠. 그분들이 쓰는 이불 같이 덮고 같이 자고 또 청소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뭐 요리도 같이 하는데 그런 생활하면서 정말 뭐를 느꼈냐면요. 저는 뭐 젊은 지금의 20대 세대는 아닌데 통일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포스터도 쓰고 뭐 통일 우리의 소원 뭐 이런 노래도 듣고 자라긴 했지만 사실 통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통일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런데 뭐를 느꼈냐면 처음으로
저는 분명 여행을 간다고 해서 여권도 준비해야 됐죠. 비자도 신청했죠. 제 캐리어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것저것 많이 넣고 비행기 2번 갈아타고 7시간에 걸쳐서 도착한 나라인데 나랑 똑같이 생긴 거는 문제도 아니지만 언어도 똑같을 뿐더러 밥상마다 계속 김치가 올라오고요. 역사지를 갈 때마다 우리 조선, 우리 고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에 처음 느꼈어요. 아, 이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한민족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건가? 이전에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밥 앉아서 그 왜 자개상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집 가면 아직까지 그 자개 그려진 상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20명이 쭉 앉아 있는데 정확히 딱 3명 거기 안주인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일 도와주시러 온 여자분과 저만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 우리 왜 한쪽 이렇게 올려서 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저희 딱 3명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3명만 나머지는 다 유럽 팀인데 앉아 있는 거 보니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앉아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음식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고요. 말도 하나도 변한 게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왜 동방예의지고 예절이라고 말하는 거 배려한다라는 것도 사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디 경상도, 제주도 왔다고 생각해도 전 충분히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을 만큼 저한테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었거든요. 평양에 처음 갔을 때는 평양은 좀 호화스러운 부분을 많이 우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평양은 굉장히 좀 멋진 집이에요. 저도 못 살 집인데 함경도에 갔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가 없는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묵은 함경북도의 집에서는 똑같이 냉장고와 뭐 이불 뭐 그리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자긴 잤는데요. 아무래도 함경북도는 제가 이제 버스를 타면서 이동을 하면서 봤는데 아파트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빌라라는 집 다양한 형태의 집 구조가 많은데 불이 늘 들어오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봤을 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방문했어요. 함경북도에. 그런데 낮에 방문했는데 불이 안 켜져 있었어요. 저는 불이 안 켜져 있어서 좀 놀라서 가이드한테 북한 가이드한테 불이 안 켜져 있네요. 이거 수업이 오늘 안 하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되려 저보고 놀라서 안 보입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소등하는 거 그러니까 아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함경북도에 호텔에서 묵었는데 한 5박 6박 정도 그리고 2회 정도 여행을 하다 보면 북한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는 게 전기가 공급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냥 걱정하지 말고 데스크에 전화하면 돼요. 머리 30분만 말리겠다 그러면 바로 전기는 들어옵니다. 30분 동안 열심히 말리고 나면 또 꺼지고 전기를 아끼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별 불편함은 없었고 나중에 가시게 되면 그냥 전기가 안 들어왔다 켜달라고 하세요. 그럼 켜주세요. 전기로는 제가 안 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그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평양에서는 밥을 먹다가 평양 가기 전에 준비물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손전등과 배터리, 여분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 불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정말 밥을 먹는데 불이 꺼지더라고요. 정말 깜깜하게. 근데 다들 이미 알고 있었던지라 자기가 갖고 있는 손전등을 꺼내든가 아니면 왜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그냥 그걸 피면서 되게 분위기 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또 금방 불이 들어오긴 해요. 이제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이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아끼는 목적과 아니면 또 그냥 그렇게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거를 제가 한번 경험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